당신은 5년 후에도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도요. 만약 그 일 자체가 사라진다면? 네, 무슨 말씀이세요? 테슬라의 CEO가 한 말입니다. 당신의 직업 5년 안에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가족, 친구에게 공유하시면 나눔의 기쁨이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뉴스에서 AI 이야기가 나와도 전기차가 대세라고 해도 그냥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꾼 경험을 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목격한 일입니다. 한 참가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평생 작가를 꿈꿨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왔다고 하셨어요. 1년을 투자해도 책 한 권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단 2시간 만에 완성된 원고를 들고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AI와 함께 구조화하니까 1년 걸릴 일이 2시간 만에 끝나더라고요.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방법이었던 거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테슬라를 이끄는 비즈니스 리더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켓을 되돌려 착륙시키고 전 세계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려는 사람이죠. 그가 최근에 한 말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이 완전히 재편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과연 그가 보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일을 하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요. 대부분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비즈니스 리더는 다르게 말합니다. 미래에는 노동이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지식 노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코딩, 디자인, 심지어 전략 수립까지. 사람이 몇 시간, 며칠 걸려 하던 일을 AI는 몇 분 안에 처리합니다. 로봇이 육체 노동을 맡게 되고 생산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폭락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걸 보편적 고소득 시대라고 부릅니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고소득입니다. 모두가 부유하게 사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뭘 하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더 깊이 사유하고 창조하고 탐험하고 의식을 확장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생존 걱정이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음악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세계를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사고력을 키워야 합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창의적 사고입니다. 둘째, 호기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자기 성장에 투자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대화하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에 수십, 수백 개의 앱을 깔아서 사용하죠. 메신저 앱, 쇼핑 앱, 은행 앱, 지도 앱, 음악 앱.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해당 앱을 찾아서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그냥 말만 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기차표 예매해줘. 엄마 생신 선물로 좋을 만한 거 찾아줘. 예산은 10만 원 정도. 지금 내 위치에서 가까운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추천해줘. AI가 모든 걸 처리합니다. 앱을 열 필요도, 화면을 터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대화하듯이 요청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리더는 말합니다. 5년에서 6년 후면 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기기에는 화면, 마이크, AI만 남을 것이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버튼도 없는 전화기를 누가 써?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5년 후에는 앱을 하나하나 열어서 사용하는 게 구시대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콘텐츠도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콘텐츠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다수에게 배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다릅니다. 콘텐츠가 개인 맞춤형으로 실시간 생성됩니다. 당신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해봅시다. AI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릴러 영화가 보고 싶은데 배경은 1920년대 파리, 주인공은 화가, 추리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AI가 그 자리에서 영화를 만들어줍니다. 대본을 쓰고 장면을 생성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편집까지 완료해서 당신만을 위한 영화를 만드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분한 피아노 곡인데 약간 슬픈 느낌,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곡 만들어줘. 바로 당신의 취향에 맞는 음악이 생성됩니다. 교육 콘텐츠는 어떨까요? 미적분을 배우고 싶은데 나는 시각적 학습자야. 실생활 예시를 많이 들어서 설명해줘. 그러면 당신의 학습 스타일에 딱 맞는 강의가 만들어집니다. 놀라운 점은 이게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2시간 만에 책을 쓴 분, 그분도 바로 이 기술을 활용한 거예요.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나는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콘텐츠를 창조할까? 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글을 못 써도 작가가 될 수 있고, 악기를 못 다뤄도 음악가가 될 수 있고, 그림을 못 그려도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디어와 상상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솔로프레너입니다. 솔로프레너란 무엇일까요? 혼자서 기업 수준의 성과를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죠. 회사를 운영하려면 직원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AI가 당신의 팀이 됩니다. 마케팅이 필요하신가요? AI가 타겟 고객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줍니다.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신가요? AI가 글, 이미지,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고객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AI가 24시간 대응해 줍니다. 한 사람이 AI의 도움을 받아 수백 명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프레너의 시대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떤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디자인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일합니다. AI가 초안을 만들어주고 자신은 크리에이티브 디렉션만 합니다. 생산성이 10배 올랐고 수입도 5배 늘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는 조직의 크기가 아니라 개인의 창의력과 전략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남을까요? 빠르게 사라질 직업들이 있습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반복적인 일들이죠. 데이터 입력, 문서 정리, 기초적인 고객 상담, 단순 사무 업무. 이런 것들은 AI가 훨씬 잘합니다. 운전 관련 직업도 크게 변할 겁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면 택시기사, 트럭 운전사, 배달 기사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무인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요? 첫째, 손기술이 중요한 직업들입니다. 전기 기술자, 배관공, 용접공, 목수, 요리사. 현장의 변수를 인간만큼 잘 대처하지 못하는 영역이죠. 둘째, 인간관계가 핵심인 직업들입니다. 심리 상담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사.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과의 교감을 원합니다. 셋째, 창의성이 요구되는 직업들입니다. 예술가, 작가, 디자이너, 기획자. AI가 도구로 사용되지만 방향을 제시하는 건 여전히 인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직업의 종류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인드셋입니다. 내일을 AI가 대체하면 어쩌지? 라고 불안해하는 사람과 AI를 활용해서 내일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5년 후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금과 은에 투자하세요. 달러 자산을 준비하세요. 그때 준비한 사람들은 지금 웃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솔로프래너를 준비하는 사람, AI 활용 능력을 키우는 사람, 창의력을 개발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5년 후에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5년의 텀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면 분명히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함께 해야 합니다. AI도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만 앞서가고 정신이 따라가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동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살펴볼까요? 그 비즈니스 리더가 최근에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곧 공개할 제품은 제임스 본드의 모든 차량을 합친 것보다 더 놀라울 것이다. 사람들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든 건가?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그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로켓을 발사했다가 다시 착륙시키는 것, 전기차를 대중화시키는 것,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 이런 걸 해낸 사람이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믿을 만하지 않나요? 중요한 건 날아다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동 개념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100년 전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죠. 하지만 자동차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날아다니는 차량이 상용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통체증이 사라지고 도시 설계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활권이 확장되고 물류가 혁신됩니다. 이미 드론 택시가 중국 여러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자동차가 나왔을 때도 엄청나게 비쌌지만 대량 생산이 되면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날아다니는 차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시의 모습도 완전히 바뀝니다. 그 비즈니스 리더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왜 세상은 옛날 같아 보여요? 기술은 발전했는데 도시는 예전이랑 별로 안 다른 것 같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고 전기차를 타고 AI와 대화하지만 도시의 풍경은 5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꿈꾸는 미래는 다릅니다.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도시, 보기만 해도 미래가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건물들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합니다. 태양광 패널이 건물 외벽 전체에 통합되어 있고 축적된 에너지로 건물이 작동합니다. 교통은 완전히 자동화되고 쓰레기는 자동으로 분류되고 재활용됩니다. 공기는 깨끗하고 녹지가 풍부합니다. 이런 도시에서 사람들은 출퇴근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당신을 편안하게 이동시켜 줍니다. 대기 시간이 없고 정보가 투명하며 풍경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게임과 현실의 경계도 무너집니다. 그 비즈니스 리더는 게임의 미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곧 게임과 현실을 구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초고화질 그래픽, 실시간 물리 효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AI 캐릭터들. 이런 기술적 요소들이 결합되면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상 세계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진짜 삶의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밖에 나가기 힘든 분도 가상 세계에서는 자유롭게 달리고 점프하고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체력이 떨어진 분도 가상 세계에서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가상 세계에서 만나서 같이 여행하고 게임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가상 세계에서 실제처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의 삶의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다음 단계, 바로 우주 이야기입니다. 그 비즈니스 리더는 진심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인류는 하나의 행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구에 큰 재난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인류가 여러 행성에 퍼져 살고 있다면 하나의 재난이 전체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달에 연구 기지를 건설하는 것. 둘째, 화성에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 그가 제시하는 방법은 달 여행 티켓을 판매해서 화성 개척 비용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주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버진 항공이 우주 여행 상품을 출시했고 실제로 일반인들이 우주에 다녀왔습니다. 달 여행이 상용화되면 초기에는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뉴스에서 오늘 100명의 정착민이 화성으로 출발했습니다 라는 보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주가 더 이상 우주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일반인도 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가 지식 노동을 대체하고 로봇이 육체 노동을 담당하고 가상 세계가 현실만큼 중요해지고 우주가 새로운 개척지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현재에 머무르거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우리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둘째, 창의력을 키우세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게 창의력입니다. 셋째, 사람과의 연결을 소중히 하세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관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넷째, 내면을 돌아보세요. 물질적 풍요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성장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실천하세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섯째, 함께하세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곱째, 5년 후를 상상하세요. 저는 세 가지 지능의 균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SQ, 스피리추얼 인텔리전스, 하늘의 마음, 영성의 지능입니다. AIQ, 인공지능 활용 지능입니다. CQ, 집단 지성 지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나비형 인재가 됩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속삭이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변화하세요. 성장하세요.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준비하고 즐겁게 미래를 맞이한다면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세요.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그 세 사람이 또 다른 세 사람에게 전한다면 멋진 나비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세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우리 함께 그 미래를 만들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